네, 풍우나 정두원이 졌습니다. 풍우나 정두원 지다. 어제 저희 정치데스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도중에 갑자기 좀 속보를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다들 무척 놀랐죠.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뉴스가 어제 우리 시간이 방송 중에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자, 김민지 기자, 우선 정두원 전 의원의 빈소가 오늘 오전 여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족의 뜻에 따라서 부검은 하지 않기로 결정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세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조문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특실에 이제 빈소가 마련된 그런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고요. 수많은 정치인들, 전 현직 의원들 많은 조문을 하기 위해서 행렬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일이 더욱더 좀 충격적이었던 건 고인이 생전의 마지막까지 방송에 출연한 모습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생전 고인의 마지막 모습 한번 보고 오시죠. 12월 31일을 집에서 보낸 적이 없어요. 국회에서 밤새면서 거기서 농성함상 항상 보냈죠. 그러니까 정치가 차분하게 이렇게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러는데 한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차분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보수 진보 나눠가지고 또 뭐 얘기하거든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오늘 이제 빈소가 마련이 됐고 조금 전에 목소리는 정두원 전 의원이 어제 이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 그날 오전에도 조부장 저렇게 방송에 출연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식이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저는 어제 오후에 5시경에 정치데스크 보다가 속보 자막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 예. 왜냐면요.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제 저녁까지도 TV 토론 녹화를 했거든요. 아하. 그리고 저희 그 월요일마다 나오는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침에 정두원 전 의원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점심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정태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하기로 한 날이어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보가 전해진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예. 정태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점심을 같이 했다라면 좀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삼선 국회의원까지 지낸 우리에게 친숙한 정치인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놀라움은 더 컸을 것 같은데요. 자, 정두원 전 의원과 관련된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하기는커녕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야. 저는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어요. 방송에서도 활발히 했었는데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 혼자 감당했을 그런 어떤 괴로움이나 절망 같은 걸 생각하면 네, 유서의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여보 사랑해 이런 문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정두원 전 의원은 지난해 재혼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의 또 좀 마음이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정 교수님, 이 정두원 전 의원이 언제였죠? 2016년에 20대 총선에서 낙선을 한 뒤에 스스로 한 번 더 그때 당시에도 극단적 선택을 한번 시도했었다. 이걸 스스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2016년 총선에서 낙선 뒤에 급성 우울증이 찾아와서 고통에서 피하려고 극단적 선택을 택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두원 전 의원이 좀 우울증 증세를 좀 알아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예. 워낙
뭐 합리적인 어떤 그 뭐랄까 비판적 문제의식이라든가 또 방송을 통해서 촌철살인의 어떤 이런 워딩을 구사하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이 좀 감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정치인에게 있어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숙명적인 것인지도 모르겠거든요. 우리가 이제 좀 속된 말입니다만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져도 재주를 부릴 수 있지만 정치인은 선거에서 낙선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예. 실제로 낙선 그 이전에도 2012년 그 소위 이른바 저축은행 사건으로 소위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정두원 의원이 그 출소한 뒤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건 배신이었다. 이제 정두원은 끝났다. 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자기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등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정치하면서 갖게 된 어떤 좀 뭐랄까 우울증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어찌 보면 MB 정부 때 개국공신으로 평가받았습니다만 결국은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자초했거든요. 네. 근데 또 운명마저 스스로 선택한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원망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 네. 후보자 말씀. 저는 그 정두원 전 의원의 보좌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두원 전 의원과 교분이 있던 정치인들에게 20대 총선 낙선 후에 아주 우울증을 심하게 알아왔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정기남 교수님이 설명을 했지만 이 낙선이라는 건요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겁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그 아주 건강했던 중진 의원 한 분이 있는데 네. 총선에서 자신은 당선되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낙선이 되고 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유세를 했던 분이 갑작스럽게 중증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어요. 알츠하이머. 예, 아하. 그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큰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16대 국회 때 처음으로 국회를 출입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오전 6시 15분에 출근을 해서 자정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김경재 당시 의원에게 물어봤거든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에너지가 나오는 게 뭐냐 그랬더니 네. 어떤 말을 하더라도 기자들이 수첩에 받아쓴다. 그게 엄청난 보약인 거다. 네. 거꾸로 얘기하면요. 낙선하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기자들이 귀를 기울여주지도 않고 관심을 사람들이 갖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그래서일까요? 이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자식들에게 뭔가 또 좀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실 이번에 발견된 유서에서가 아니고요. 8년 전에 종합문예지인 한국문인의 기고글로 쓰였던 가상 유언장에서입니다. 나는 너무 완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고달팠다. 하지만 자녀들을 향해서는 가급적 정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왜냐하면 한 번 발을 담그면 빠져나오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두원이라는 정치인을 혹시나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정두원이라는 정치인은 정치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물론 3선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끼가 많았던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잠깐 만나보시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그대 힘든 기억들 모두 버리고 그대 정두원과 희망 세우고 지나간 동안 예, 뭐 정두원 전 의원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전인권 씨가 불렀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였는데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 정두원 전 의원은 정말 좀 끼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가수로도 4개의 음반을 4집 앨범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예. 보통 가수보다도 더 많은 음반을 낸 사람이다라고 그러네요. 얘기할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만큼 자유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풍우나 뭐 MB의 책사에서 감옥까지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 기복이 있었던 건데 저는 제일 많이 기억나는 거는 네.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의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분석력 이 정도의 어떤 수준을 갖고 보여준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아하.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정치를 보여줬고 보수를 지향하지만 상당히 합리성을 띄었기 때문에 네. 많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고루 예.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예.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더 사실은 한국 정치 역할을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정도원 전 의원이 좀 더 이렇게 안타까움을 주는 것은 지난해 말로 기억을 합니다. 마포의 음식점, 일식집을 개업하면서 사실은 이제 제2의 삶을 또 꿈꿔왔던 정두원 전 의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 당시 모습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손님이 엄청 많아요. 어디서 뭐지 많이 본 사람, 사장님 계시다. 축하드립니다. 이 식당을 연 정치적 결단이 뭐예요? 정치적 결단은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만합니까? 아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정치 식당 열어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잖아. 정치는 포기했습니다. 아, 그래? 네. 그 정치인이 아니어야 성공하기 때문에. 네, 이제 정청래만 계속 밀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손님이 많아요, 오늘? 오늘 이 회식이 두 팀이, 단체팀이 모셔가지고, 만딱. 네,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조 부장께서 지금 저 일식집을 또 몇 차례 다녀오신 바가 있다면서요, 실제로. 네. 예. 저는 이 동교동계 전직 의원들하고 갔어요. 어허. 네, 권노갑 전 의원이라든지 이은평 전 의원. 예. 왜냐하면 정파라든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전직 의원이 개업을 했으니까 그곳에 가서 팔아줘야 된다. 그런 지론이었고요. 또 지금 나오는 저 음식점의 위치가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이전에 민주당사에 있는 곳입니다. 아하. 네, 민주당사 건물의 2층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 가면 정두원 전 의원도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고 네. 또 지난해에 재혼한 그 부인이 그 카운터라고 하죠. 이 계산이라든지 또 안내를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참 보면서 뭐 자영업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정치보다도 더 힘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변신에 굉장히 성공했다. 예.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서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은 그 파란만장한 정치의 삶을 살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죠.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정두원 전 의원은 MB라는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당시 캠프에서 굉장히 1등 공신이었죠.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소위 이제 SD라고 하죠. MB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당시 이제 막 불출마나 권력 사유화 막 이런 발언을 하면서 또 실제로 MB와 정두원이라는 사람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김민지 기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애증의 관계에 있는 정두원 전 의원의 이 비보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합니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빈소에 조문을 오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석 조건이나 뭐 이동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지 못했고요. 대신 측근인 이재호 전 의원이 찾아와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본인이 그렇게 영로의 몸이 되지 않았으면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우리는 그 저를 비롯해서 정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은 정 의원이 평소에 좋은 점만 기억하고 우리와 가까웠던 점, 또 우리와 함께 일했던 점, 서로 힘을 모아서 대선을 치렀던 그런 점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재호 이제 고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오늘 빈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신 전한 건데요. 정말 MB와 정두원이란 이 두 사람은 정말 글쎄요. 김 교수님 정말 뭐 애증의 관계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혼자 몇 년에 걸쳐서 사실은 지지하고 끌어하고 끌어내고 견인했던 유일한 어떤 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 법원에 좀 요청을 해서라도 좀 찾아갔다 그러면 조금 모양이 좀 좋았을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재호 전 의원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후회가 되겠죠.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후회가 됐을 텐데 저는 그래요. 만약에 정 전 의원이 MB 정부에서 계속 일을 했다. 네. 인수위에서 바로 안 나오고 그러면 그 정부가 아마 실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냥 굉장히 건강도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대목이 여러 가지네요. 예. 네, 제가 김 교수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이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권력의 정점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출범 때 황태자로 불린 인물이거든요. 황태자였죠. 정말 당시에 뭐 소위 잘 인수위 나가는 구성도요. 사람이죠. 예.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정두원 의원의 추천으로 됐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 정도였고 이 왕의 남자로까지 불렸지만 정권 초기에 이상득 전 의원, 그러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친형이죠. 당시에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이상득 의원이 불출마를 해야 한나라당이 산다. 아하. 그런데 그 총대를 누가 밀 거냐를 두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컸어요. 네. 그 정도로 이상득 전 의원이 막강 실세였거든요. 그런데 이 55인의 일종의 쿠데타를 총대를 맨 게 정두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로 황태자에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이른바 저축은행 사건으로 처음에 구속 수감이 돼서 10개월을 옥에 살다가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가 네. 됐습니다만 이때도 굉장히 그 본인이 권력의 무상함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예. 어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정권을 만들었지만 권력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풍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결정적으로 정치 역사에 있어서 역정 속에서 결국은 MB에게 밑보인 죄가 예. 결국은 권력의 정점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또 심지어는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돼서 결국은 뭐 실형까지 받았지만 결국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예. 그런 걸 본다면 뭐 당장 이번 고인이 되신 정두원 의원의 죽음과는 관련이 없지만 네. 이 과정 정치 역정에 있어서 소위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어찌 보면 대통령의 어떤 책임이랄까 또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좀 되새겨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은 최근 뭐 여러분들도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뭐 정치 평론가로 또 왕성한 활동을 했었죠. 뭐 여러 가지 촌철살인의 이런 평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던 정두원 전 의원 방송에서 최근에 이런 활약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 목소리를 듣고 오시죠. 이 정권은 과연 과거 정권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게 적폐청산 외쳤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노무현 2기가 아니라 박근혜 2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쪽에 이제 피해의식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나 지나친 공격을 하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죠. 네, 정두원 전 의원의 이 비보 소식에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국의 자칭 보수가 2분 정도만 되어도 정치 발전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같이 뭐 일해보고 싶었던 사람이다. 뭐 이런 글도 덧붙였고요. 비극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과 평안을 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 부장. 예. 네, 저는 참 조국 민정수석의 이 SNS 글을 읽으면서 책 한 권이 떠올랐어요. 어떤 책이요? 제목만. 네. 예, 참을 수 없는 가벼움. 허허. 왜냐면요. 자, SNS 다시 한번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자칭 보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칭 보수. 소위 자칭 보수라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씁니까? 부정적으로 씁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실로 어떤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빈소에 갈 생각은 혹시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리고 그 어떤 그 고인의 생각했던 뜻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이어나가겠다라는 다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한국의 자칭 보수가 2분 정도만 되어도 정치 발전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지금 보수는 정치 발전이 없다. 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지난 4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이 별세했을 때도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SNS에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독재라는 단어가 진정 무엇인가를 뜻하는지 돌아본다. 독재를 옹호하고 찬양했던 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린다. 예.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홍일 전 의원 같은 경우는요. 자신을 그렇게 탄압했던 전두환 신군부를 용서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분들의 어떤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화해와 용서가 메시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은 그것을 아무 의식하지 않고 정치사라든지 그동안의 그 고인의 뜻과 철학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자기 입맛대로 편집해서 저런 글을 올려요. 예. 저는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정두원 전 의원의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글쎄요, 빈소에는 많은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정두원 전 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